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자평진전 4권이에요. 요 앞전에가 정관격이었죠. 론 정관. 정관격은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선 론 정관격에서 운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 걸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 사례명전 6개지만 오늘은 설명할 게 좀 길어서 지난번에는 3개씩 론 정관편에서 끝내는데 오늘은 2개를 해서 치운론을 정관 치운론을 마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심여첨 선생도 말씀이 있지만은 사례명조를 누가 설명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증주를 한 설화고가 일일이 사례명조를 넣어서 자기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쭉 설화고는 어떻게 이 사주를 보는가, 설상공과 무명시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걸 보고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서 이게 오행체용론으로 검증을 해보면 뭐가 체다 라고 해서 용신이 뭐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정관격에 있는 사주들이 다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격을 이루고 있으면서 높은 사람의 사주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설상공, 상공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 높은 사주죠. 벼슬진. 두 번째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무명시지만 그 사주도 좋은 사주예요. 잡기 정관격으로서 좋은 사주죠. 그러나 그 격으로서의 무명시 같은 경우는 그 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운이 좋아서 오행체행론으로 대운이 좋아서 훨씬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의예요. 이게 치운론은 정관격의 치운론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치운의 치운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한 팔자에 즉 한 팔자로 논해야 된다. 각각 하나씩 논하라 이거예요.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심정, 매우 정치하다. 그 법은 심할, 매우 활발하다. 단지 대략지연, 내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 틀리다라고 해서 그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니하라, 억지를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가니하라, 고집 부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 정관에서 운을 취한다라고 하면 즉 어떻게 하냐, 정관에서 소통직격, 그 정관격에서 통한하는 그 격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입배지 나눠야 된다. 정관에서 딱 쓰려면 어떻게 해요? 재성과 인성을 쓴다. 상관을 못 써요. 절대 못 쓰니까. 정관격에서는 재성이면 이거는 상신이요, 인성은 구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재성과 인성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이 되죠. 합이 되기 때문에 극이 되든지 합이 돼요. 그런 경우 벌려져야 된다. 불상해 라고 해서 서로 장애가 되질 않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를 갖다가 또 봐야 돼요. 무조건 정관격이라고 해서 정관격이 성격이 돼서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가 좀 약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신, 일주를 돕는 신, 결국은 뭐예요? 재성을 못 쓰고 뭘 쓴다? 인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이 둘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인성부터 써라. 그러면 이거는 일주가 약하니까 일주를 도와주는 것이요. 관성이 좀 약하고, 즉 그럴 땐 조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성을 도와주라 라고 하니까 상신인 재성을 도와주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땐 재성을 써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주가 강하다. 그래서 만약 관이 투출하면서 불가봉합, 관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합을 만나면 안 된다. 또 불가잡살, 살이 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가중간,
또 관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관격에서 결국은 관이 많으면 이것은 곧 살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살기운이 된다. 또 만약에 지지에서 형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불문 무엇을 취하실까 어느 국을 취할까라는 걸 묻지도 말고 모두 다 불리한 것이다. 형충을 제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정관격에서는 형충을 제일 꺼려한다. 지지로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제가 이렇게 역자주를 달아놨습니다. 평준을 한 설하고는 이 부분에 사례명조 1번과 2번을 넣어 위 심해첨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설하고는 대운까지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이 설상공이 1번 명이에요. 자, 대운까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설상공의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시고요. 자, 봅시다. 신월에 태어난 을목일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관이 지지로 2개 있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잡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섞였다고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격으로서 정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격을 도와주는 재성이 있고요. 격을 보호하는 구신인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특수격이에요. 무게중심 이론으로 달아보면 금이 미달종조행이에요. 제일 강한 것이 금이 4.1이에요. 그래서 이 미달종조 미달금체를 어떻게 하냐? 이 금을 채로 중심으로 해서 뭐를 쓴다? 생하는 것과 설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토금수를 다 쓰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저나 정단 선생님이 연구한 미달종조 오행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토금수를 격으로서 쓴다. 근데 다음 건 미안하지만 아니다. 라고 해서 토금수를 쓰는데 토는 나중이고 금수를 쓰는 경우다. 살인상생이다. 용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이다. 용신격으로는요. 격국론이 아니라 억부로는 관인상생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하고는요, 차위, 론, 정관편의 설상공의 명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월령이 정관이니 켜명,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쓸 수 있다. 반가운 것은 재성과 인성의 사이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을목이요, 사실은요, 만약 이가 예를 들어서 임수나 또 경금이나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넘어와서 그걸 할 텐데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일주가 무토를 막고 있어서 그래서 넘어와서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격 을목 사이에 을목이 껴서 양불상에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로 겸용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토보다는 술토 대운도 관계는 없어요. 축토도 관계 없고요. 다 써요. 그래서 그러나 추목 조령, 추목은 가을목은 뭐죠? 일찍 시들어서 떨어졌죠. 그래서 관이 봉생, 색을 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관태와 간이 소위 신이 조금 약하다. 초경해서 마땅히 취조신자 임수를 쓰겠다라는 것이죠. 유운 7살에는 어떠냐? 설제 생인에서 아름답다. 그래서 이거 솔직한 예로 금수운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좋고요. 갑은 역시 방신. 그래서 좋고요. 만약에 갑신년이 아니고 쉽게 바뀌어서 기유년으로 이걸 바꿨다면 가분에 어떻게 하냐? 합과 파인이 돼서 인성을 합하고 인성을 깨트려서 즉 불미할 것인데 갑신년이라 좋다. 기유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일반적으로 한신의 원인 때문에 배 앞에서 희기가 부동. 한신이 있으면 배 앞에선 같지 않다. 수루는 재성이 왕해서 그러나 반갑다. 그 불상인
그 인성을 깨지를 않아서 반갑고요. 그러므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을의지후, 여기요, 을의지후에는 운행이 북방인지 인수운으로 흐르니 해운봉 사해충이 일어나요. 사충이 일어나요. 인사신.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사충이 일어났대요. 반드시 미필무풍랑, 풍랑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소위 원인은 지지의 배합에 있어서 그 희기가 또 달라진다 라고 해서 술운이라고 그랬지만 무토대운이죠. 무운에 재성이 파인을 해서 이는 무인대운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양신충간하니 모두 불임이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이때가 되면 끼칠 이제 여기까지다 라는 거야. 차종이 끝날 것이다. 이 사주는 이라고 해서 저도 물론 이 무인대운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미달금체로서 토금수를 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또 종주오행인 금 4.1, 수 2.8 이렇게 해서 금오행이 종주오행이 되나 종주오행 지수가 4.1로 미달오행인 특수격이 되었다. 이 종주오행을 중심으로 토금수 오행 중 아주 제대로 맞아요. 예. 정관격에 인성을 쓰고요. 예. 재성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 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고 이거 인성이죠.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설상공의 명입니다. 제대로 아주 격국론과 저희 오행체험론으로 아주 딱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네. 무인대운 되면 안 좋습니다. 네, 끝납니다. 네, 다 좋아요. 괜찮아요. 축대운도 좋고요. 금이니까요. 다 좋습니다. 예. 다음요. 네. 무명시죠. 자, 무명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죠. 자, 요거는요, 미터 속에요, 을목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잡기 정관격이죠. 그런데 잡기 정관격에서요, 이게 인성이고요. 인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재성이에요.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해서 불미하죠. 그러든 저러든 화체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임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대운이 잘 흘러준 사주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금도 있고요. 괜찮아요. 사주가요. 그래서 서로가 또 이 사주를 설명하고 있죠. 론 정관편 중에서 잡기 정관조다. 재성과 인성의 병투 같이 투출했지만 정임합을 일합을 해서 재성과 인성의 양실 기용 그 쓰임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잃어버렸든 말든 이거 서로 갈라지는 운이 오면 이런 거요. 예. 정화니까요. 수운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좋아요. 예, 이거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수운이 들어온다든지 화운이 들어오면 다 갈라지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의 두 개를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고로 고관무거론이다. 외로운 관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더해서 묘신상합, 이게 묘신이 상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지장간 속에 을경암합이 돼서 묘신 상합한다고 하지만 술미가 또 상용해요. 예, 그래서 관성 지근이 피손 손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볼 거 없고 차는 팔자의 뿌리가 본래 약한 점이 운에서 이론이 마땅히 왕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화가체니까 이미 화체예요. 술미 속에 있고요. 화가 있고요. 그래서 화가체가 돼서 수금용조죠. 그래서 마땅히 일주가 왕해야 된다 그러지만 관성이 초경 좀 약해요. 약하긴 약해도 이 묘고가 있어서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마땅히 관을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경술지전엔 무가원 이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을 쓰는 사주니까요.
해, 임자, 개 20년 재지에서 생조 관성엠으로써 일생 최득의시라 가장 좋은 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술토 대운만 안 좋고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확실하죠. 술토는 술미형하고요. 이 화운이 화를 품은 토는 들어오면 오히려 화세를 도와주니까 별로 안 좋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또 종주오행인 화가 4.7이에요. 그래서 수금용주죠. 수용신의 금이시 되었다. 대운은 설상공의 대운보다 훨씬 좋아요. 봅시다. 무명씨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무명씨 1번입니다. 화채예요. 지금 제일 좋은 대운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주는요. 갑인대운 되면 이 화를 도와줘서 종명이 될 사주죠. 자, 결론을 아마 내리셨을 거예요. 심해천 선생이. 결어라고 해서 1-1이죠. 정관용제를 할 때, 정관격에 재성을 쓸 때, 운에서 인수운으로 흐르면 신앙한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정관도 있고 재성이 있으면 일주가 약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기, 가장거린다, 식상. 그렇죠. 이 재성을 도와주면 안 되죠. 일주가 점점 약해지죠. 만약 신앙하면서 재성이 약하고 관성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에서 재성과 관성운으로 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운을 봐라 라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정관패인, 정관격에 인성이 패인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음 강의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강의를.